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된 임금님. 루이스 대 호르나 지음, 김영무 옮김. 분도 출판사. 옛날에 나라와 백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쓸모없는 값싼 물건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임금님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설탕을 오랫동안 부글부글 끓이니 금빛 땅콩 사탕이 되었지만 그는 그런 것 따위는 맛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들과 낡은 깡통 같은 것을 녹이니까 불그스레한 금속이 되었지만 그는 그런 것을 냄비 속에서 그냥 굳어버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암모니아와 머리 기름을 시험관에 넣고 달걀도 몇 개 깨어 섞어서는 부글부글 끓여보았지만 고약한 냄새만 날 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꺾여서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보다는 그의 신하들이 더욱 불행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생각해 주거나 그들의 사정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밤낮 없이 항상 실험만 하는 임금님을 간혹 누군가가 찾아가기라도 하면 임금님은 그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모든 사람이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래서 그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아무리 실험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금을 얻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마구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감히 불평을 했다가는 모두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의 병사들은 온 나라를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병사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병사들에게 들킬까 겁이 나서 그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서로 귓속말로 속삭이기만 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임금님은 귀족 대신들에게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런 대신들하고만 얘기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임금님이 무서워서 그러하옵니다, 폐하. 과연 임금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병사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깊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로릴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릴리아는 향기로운 약초를 심어서 그것으로 이웃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약초를 뜯으러 산속에 갔다가 어느 동굴에 이르렀을 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나를 잡아 가두려는 병사들을 피해 도망쳐 왔다오.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산 아래에 사는 백성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되겠군요. 로릴리아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이 산 속에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노인이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로릴리아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노인은 힘이 자라는 데까지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도망올 때 가져온 한 주머니의 금화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돈이 필요 없지만 먼 여행길에 아가씨에겐 돈이 필요할 것이오. 로릴리아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동굴로부터 자기의 집까지 내려오는 길에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속에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준 금화의 반을 줄칼로 곱게 갈아 금가루를 만들어서는 그것을 부드러운 밀초가 들어있는 그릇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금가루와 밀초를 잘 섞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죽으로 만들어 그것을 여러 개의 조그마한 구슬 모양으로 돌돌 뭉쳤습니다. 이것을 빛나는 구슬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그녀는 그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말려서는 바구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다음날 로릴리아는 자신의 조그만 오두막집을 걸어 잠그고 마차에 말을 맨 뒤 마차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산밑 마을에서는 구할 수 없는 풀뿌리, 나무 열매, 꽃, 약초 따위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나는 구슬이 든 바구니도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가는 것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들 계셔요, 여러분? 그녀는 산속 친구들과 작별했습니다. 편안히 잘 갔다가 얼른 돌아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로릴리아는 임금님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서는 곧장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약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로릴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물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쓰실 수 있는 풀뿌리, 나무 열매, 꽃, 약초 따위를 깊은 산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약방에서 좀 사두시지 않으시겠어요? 약방 주인은 너무 좋아서 로릴리아가 마차에 싣고 온 것을 모두 다 샀습니다. 그는 그녀의 바구니에 무엇인가 더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그 바구니에는 무엇이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이것들은 빛나는 구슬들인데 제가 금을 만들 때 쓰는 것이랍니다. 그녀는 구슬 몇 개를 약방 주인 앞 판매대 위에 굴려 보여주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빛나는 구슬을 보고 크게 감탄했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금을 만들어 보았자 임금님의 병사들이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러나 빛나는 구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임금님 뿐일 것입니다. 약방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로릴리아는 빛나는 구슬을 바구니에 다시 주워 담고는 약방을 나왔습니다. 금가루를 만들고 남은 금화와 약방 주인한테서 받은 돈으로 로릴리아는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임금님의 왕궁 못지않게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창문가와 발코니마다에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릴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약방에 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산 속에서 좋은 약초를 가져온 것이 로릴리아라고 말했고 그녀는 금을 만드는 법도 아는 모양이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기적처럼 잘 듣는 약을 만들고 또 금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 아름다운 부자 아가씨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었고, 그래서 임금님은 로릴리아를 자기 앞에 불러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 네가 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이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 그녀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금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해보아라. 이렇게 대답하고 임금님은 로릴리아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그녀를 끌고 자기의 실험실로 갔습니다. 로릴리아는 금을 만드는 데는 신비로운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그녀의 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곧 임금님의 병사 하나가 빛나는 구슬들을 가지러 그녀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실험실에서 로릴리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임금님에게 말씀드렸고 임금님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로릴리아의 빛나는 구슬 몇 개를 조심스럽게 도가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약을 빻는 공이로 빛나는 구슬을 빻아 가루를 만든 다음 약한 물에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러고는 로릴리아가 시키는 대로 도가니 속에 뜨거운 액체를 틀 속에 부어서 식혔습니다. 금이다. 임금님은 정말로 금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는 로릴리아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너무 신이 나서 방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로릴리아는 빙그레 웃으면서 살짝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로릴리아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동안에도 임금님은 하루 종일 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릴리아의 빛나는 구슬을 모두 금덩어리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마지막 구슬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임금님은 로릴리아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궁의 가장 높은 탑 위로 기어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로릴리아! 무엇을 원하십니까, 폐하? 로릴리아가 탑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빛나는 구슬이 더 있어야겠어.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있는 대로 모두 다 가져오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임금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것이 임금님의 소원이라면요. 저는 임금님께 금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답니다. 로릴리아가 말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임금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릴리아의 신기한 지혜를 이미 보아온 임금님은 그 말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다오. 그러면 내 너를 이 왕궁에서 제일 높은 대신으로 삼겠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이 세상에서 너의 모습과 네 목소리는 없어질 줄 알아라. 로릴리아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임금님이 가지고 계신 금을 모두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모두 다 가져오라고? 임금님이 놀라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아무한테서도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머리가 빙빙 돌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오십시오. 로릴리아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왕궁에 있는 금을 모두 끌어내어 당나귀 등에 싣게 했습니다. 이윽고 로릴리아는 임금님에게 실험실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망원경을 통해 잘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자세히 살펴보니 로릴리아는 당나귀의 행렬을 마을의 광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각자 자기의 것을 찾아가셔요. 여러분의 임금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앗아간 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릴리아가 정말로 금을 내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도 무슨 흉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곧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서서 자신들의 것을 받아가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로릴리아가 하는 일을 바라보던 임금님은 너무 놀라서 그만 기절에 넘어졌습니다. 궁녀들과 대신들이 임금님의 침대에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임금님을 다시 깨어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릴리아는 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금을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임금님의 침대 옆에 나타났습니다. 폐하, 그녀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임금님이 되셨습니다. 폐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즉 백성들의 사랑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저 소리를 들어보셔요. 우리들의 임금님 만세. 왕궁의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기쁜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한쪽 눈을 떴습니다. 우리들의 훌륭하고 너그러우신 임금님 만세. 임금님이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들은 저 소리는 이제까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값진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아래서 백성들이 행복에 넘쳐 모자를 하늘로 높이 던지며 임금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로릴리아를 왕궁에서 제일 높은 대신으로 삼으셨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둘이서 가끔 백성들의 집도 방문했고 이제 백성들은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릴리아는 병사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그녀 자신이 아는 대로 모두 다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공원을 만들고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어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여전히 실험실에서 갖가지 실험을 하셨지만 그는 아주 맛있는 땅콩 사탕을 만드신 분으로 길이 기억되게 되었습니다.